자, 솔리드웍스에서 새 파일을 실행할 텐데요. 발전기에 레이아웃을 어셈블리에서 바로 스케치해 가지고 잡아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어셈블리를 새 파일로 시작해 주시고, 먼저는 어셈블리 시작이라는 속성 창에서 요거 실행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시작은 속성 창에서 취소 누르세요. 자, 먼저 레이아웃을 설계를 좀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을 설계할 때 정면 평면하고 그 윗면 평면에다가 스케치로 먼저 레이아웃을 잡을 텐데, 정면 평면에다가 조립되는 상황을 정면에서 쳐다보는 곳으로 쭉 이렇게 좀 그려 볼 거예요. 이렇게 스케치들을 해볼 거예요. 자,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바닥선을 기준 잡아야 되겠죠. 지면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선 그리기 해서 어디에다가 일치 잡는다? 원점에다가 선을 일치 구속으로 붙여버릴게요. 자, 이렇게 수평 피드백을 보면서 선을 그려놓고, 원점하고 이 수평선하고는 중간점, 뭐 이렇게 구속할게요. 중간점이든 일치든 상관은 없는데 지금 현재는 그냥 중간점으로 저는 구속한 셈이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앞전에 기어를 만들어 놓은 거가 그 풀리하고 기어하고 만들어 놓은 거 작업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저만 그거 열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죠. 자, 우리는 이렇게 풀리를 이거 저장을 다 해가지고 얘네도 다 이제 블론 피처 지웠던 것 같은데, 이러고 난 다음에 저장을 다시 안 했나요? 맞아요.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했죠. 폴더 만들어서 저장한 걸 열어볼게요. 자, 수동 발전기 폴더에 앞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애가 요겁니다. 요거예요. 타이밍 벨트를 걸칠 수 있는 이빨들이 144개였죠, 그때. 144개, 이수 144개. 그리고 이쪽에 스포기어를 솔리드 바디로 가져와서 합친 것이고요. 이 스포기어의 이수는 15개죠. 15개. 타이밍 벨트 풀리의 이빨은 144개, 144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해놨어요. 자, 여기서 제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게 스포기어가 이수가 15개입니다. 그리고 모듈은 그 2고 모듈 2 이수는 15개짜리 요 기어를 만들어 놨었는데 1대3 비율로 갈 겁니다. 1대3 비율로 갈 건데, 1대3 비율로 가면은 또 더 큰 기어의 이빨을 이야기해 보면 모듈이 2이면서 이수가 45개, 요렇게 해서 1대3 비율로 갈 거예요. 요거 1대3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회전비를 달리해 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타이밍 벨트 쪽에 지름이 거의 90파이가 나오느냐, 요거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거의 90파이짜리하고 비슷하죠. 타이밍 벨트 쪽이.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PCD 피치원 지름, 요것은 피치원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인데
여기 피치원 지름이 모듈이 2에다가 이수가 15개이기 때문에 요거는 30파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요게 90파이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모듈이 2이면서 이수가 45개 요로 할 때 요거의 피치원 지름은 90파이 요렇게 된다. 바깥에 있는 기어의 피치원 지름은 90파이가 된다. 자, 이랬을 때 요거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비가 3대 1이라는 거 하고 기어의 이빨에 따라서 피치원 지름이 이렇게 90파이와 30파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메모장으로 써드리는 게 낫겠네요. 피치원 지름이라는 거는 피치원 지름이라는 거는 M 곱하기 Z 모듈 곱하기 이수. 늘 듣는 게 새로우시면 안 되는데 요렇게이고, 작은 기어의 PCD를 이야기해 보자면 PCD 요거를 이야기해 보자면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모듈이 2라고 하고 이수가 15개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는 30 요래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이수가 큰 기어의 PCD를 또 여기다가 설명을 해보면 모듈은 2이면서 이수가 44개, 그래서 피치원 지름이 90파이가 된다. 자, 그러면은 기어의 이빨이 15 이수가 15개 이내에 하고 이수가 45개 이내에 하고 이거를 속도비로 이야기하면은 1대 3이 된다. 요런 이야기죠. 요 1대 3을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속도비 1대 3으로 이렇게 맞춘다는 거 요거 신경 쓰고 있어요. 또는 기어의 회전비라고 할까요?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설계하면서 신경 쓰는 것 중인데 예를 들어 PCD1과 PCD2 요걸 가지고 중심 축간 거리도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중심 축간 거리는 역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중심 축간 거리는 요거는 이렇게 작은 기어의 피치원 지름에다가 큰 기어의 피치원 지름 요거를 더하고 이 두 개를 나누기 2 한 것이 중심 축간 거리가 된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렇게 그 피치원 지름 이거하고 중심 축간 거리를 설계할 때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속도비 요거도 포인트로 생각을 해 주는 건데, 중심 축간 거리를 마저 수식을 정리해 보면 PCD1이 30이 나왔죠. 그리고 PCD2 큰 기어의 피치원 지름이 90이 나왔죠. 요거 두 개 더한 것을 나누기 2로 가는 거니까 120을 2로 나누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60. 그래서 중심 축간 거리는 60으로 반드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피치원 지름에 대한 것과 중심 축간거리 하는 거하고 속도비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번에 우리가 수동 발전기를 설계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설계 공식입니다. 좀 급하게 쓰느라고 좀 정리가 잘 안 되게 써놓은 것도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수동 발전기에 저도 요거를 기록해서 넣을게요. 가나다 순인데 수동 발전기. 아이고, 점 찍으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요거 잘 정리되셨나요? 자, 이제 이 공식을 기본으로 깔고 어셈블리에서 이 설계 공식을 적용하면서 레이아웃 설계를 가봅니다. 자, 이렇게 바닥선까지 그려놨는데 먼저 우리는 기어가 그 하나가 이렇게 지면하고 얼마 떨어져 있어야 되나 요거를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요거를 관찰해 봐야 돼요. 막상 설계했는데 판에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판의 두께도 있겠죠. 거기다가 기어의 이빨이 중심 위치가 잘못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때요? 기어의 이빨이 바닥을 땅땅땅땅 때리면서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닥선의 두께를 얼마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닥선의 두께는 10mm 두께로 잡아버리면 너무 두꺼워요. 바닥판의 두께가 10mm 두께로 가버리면 너무 두껍습니다. 3D 프린팅에서 출력할 때 그렇게 두꺼운 거를 해버리면 출력 시간만 오래 걸려요. 출력 시간만 오래 걸리고 필요한 강도까지 지나친 강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적정한 두께를 생각하는데 한 4mm의 두께로 갑니다. 여러분 자를 가지고 눈 대 보시면 4mm 두께도 그렇게 얇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꿔서 그렸고요. 사각형으로 바꿔서 그리고 요거의 간격을 4mm로 기입을 해 놓습니다. X방향으로의 그 길이 값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 요것은 바닥판의 두께만 간략하게 한번 그려 봤습니다. 이랬을 때 앞서 요 장치를 사용한 사람의 참고 영상인데 핸들을 사람이 손으로 잡고서 이렇게 돌리는 축이 있죠. 요거하고 모터가 조립이 될 축의 위치도 있죠.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되겠는데 일단은 요 축의 높이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바닥판의 두께를 우리는 4mm 정도로 이렇게 참고를 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진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 이 구조 설계를 다시 하려고 하는 거라서. 자, 4mm 두께로 해가지고 요거를 가려고 하는 거다, 요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식을 하나 더 써놨을 걸 그랬네요. 기초로 알아둬야 될 것이 또 이끄돈 지름이라는 것인데, 이끄돈 지름은 PCD 플러스 그 다음에 모듈 곱하기 이수 EM입니다. E 그리고 곱하기 모듈이 되는 셈이에요. 자, 일단은 제일 큰 기어를 기준으로 얘를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일 큰 기어의 PCD는 PD2 요거에다가 그 모듈 곱하기 2 할 건데, 모듈 곱하기 2, 모듈은 이미 2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2인 셈이죠. 이렇게 되는 셈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PCD2는 아까 90이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4를 가면은 얘는 94가 되겠습니다. 이끄던 지름이라는 건 뭘까요? 기어의 이빨이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또 빨리 설명하려니까 그러네. 이렇게 이 끝을 지나가는 지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끝을 지나가는 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끄던 지름인 셈이고 그게 94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빨은 이 기어의 중심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94의 절반 47 47보다 더 올라가 있어야 되죠. 47보다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값은 좀 생각하는 게 좋겠죠. 여유값은 좀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너무 많이 올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한 10mm 여유 잡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이게 47이 반지름 방향으로 이게 47이 돼야 되는데 역시 이거 플러스 10 정도 가가지고 50 정도로 57 정도로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는데 큰 기어의 PCD라 생각하시고 피치원 지름이라 생각하시고 요게 98이다. 오메 되게 크죠? 그죠? 그리고 요것이 원의 센터하고 바닥판의 윗면하고 얼마 떨어지는 거로 생각을 했죠? 5, 7로 생각하기로 했죠? 10mm 정도 더 여유를 줘서 5, 7. 자, 이게 피치원 지름이었습니다. 이게 피치원 지름. PCD라고 앞에 써야 되겠네. PCD2. PCD2라고 굳이 구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빨이 45개짜리의 PCD라는 의미에서 PCD2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게 제가 텍스트를 추가한 셈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것이 관찰을 해봅니다. 바닥판의 윗면하고 얘하고 저만 한번 찍어 볼게요. 구속이 유도되는 치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최소값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12? 근데 12가 다가 아닙니다. 사실 2mm가 더 들어가는 셈이에요. 그래서 10mm 간격이 맞는 셈이에요. 지금 90파이 그려놓은 거는 이건 피치원 지름이죠. 그죠? 근데 94파이짜리 이끄돈으로 생각하면은 2mm 더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10mm 간격이 떨어지는 셈이에요. 제가 좀 빨리 이야기했는데 이해가 되셨나요? 뭐 약간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어들이 배치되는 거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요런 식으로 갖다 놨는데 이 서클의 센터가 아직 클릭한 상태에 우선 움직일 수는 있는데 X방향으로만 이동이 될 겁니다. 왼쪽으로 원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왼쪽으로 이 센터 포인트를 좀 치우치게 놔둘게요. 이렇게 치우치게 놔둘게요. 자, 이렇게 치우치게 놔두고 원을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원을 하나 더 그리겠는데 이번에 그려줄 거는 뭡니까? 맞물리는 기어 15개짜리 맞물리는 기어를 그리기 위해서 원을 하나 또 가상의 센터를 잡고서 이렇게 두 번째 점 클릭해서 그려줬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PCD이기 때문에 30파이였죠. 그죠? 이렇게 요거 30파이 첫 번째 PCD 요거 30파이 그린 겁니다. 작은 기어. 자, 저도 요거 구분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앞에 또 추가해 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는 뭡니까? 설계할 때 피치원 지름과 피치원 지름을 나타내는 두 서클은 솔리드웍스에서 설계하실 때 이 두 개는 어떤 형상의 구속 조건을 적용해야 되느냐? 탄젠트로 접하게 그려주셔야 돼요. 탄젠트. 자, 두 개의 원 둘레를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구속 조건 탄젠트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참조로 보고 있는 이거에서도 보면 위에 핸들이 사람이 핸들을 잡고서 돌릴 때 돌아가는 기어가 하나 있고 그 밑에 15개짜리 기어가 있어서 이 기어가 1차적으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기어하고 또 물리고 그 다음에 벨트 감겨 있는 거하고 또 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높이를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핸들의 위치가 고정이 되는 겁니다. 핸들의 위치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핸들 잡는 이 축이 제일 위로 가면 좋겠어요. 그러면 요게 이제 두 기어를 돌리게 하는 축이라고 치면 여기에다가 핸들을 잡아 돌릴 때 돌리는 이 기어가 이 위쪽에 있어주면 더 편하게 전동이 되겠죠. 위에서 내가 손을 잡고 이렇게 핸들을 여유있게 돌려야 지면에서 떠 있어야 좋겠죠.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자리가. 자, 역시 30파이짜리를 하나 더 그립니다. 원 그리기 해서 30파이짜리 원을 하나 더 그려요. 자, 이거는 핸들이라고 표현할까요? HNDLE 핸들 기어에 해당하는 30파이다.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핸들 기어의 이빨과 기어 전동을 위한 첫 번째 기어 열에다가 이 또 PCD끼리 서로 탄젠트하게 얘네가 붙어야 되겠죠. 자, 두 개의 원을 선택하시고 역시 탄젠트 구속을 잡으세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면으로부터 이제 이 높이를 지정하는 게 남았습니다. 얘네들은 막 이렇게 정신없이 움직여요. 그죠?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요거의 높이를 지정하기 위해서 내가 요 핸들 축에 핸들을 이렇게 잡혀 있는 거를 이렇게 회전 반경을 크게 생각하려면 지면으로부터 이 원의 중심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죠? 또 표정이 이상하네요. 자, 이 위에 그려놓은 서클이었잖아요, 이게. 그죠? 화면이 좀 가려져서 좀 그러네. 자, 핸들 축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기어가 우리는 요 핸들이라고 표시해 놓은 30파이짜리 원이라 이겁니다. 그죠? 이게 지면으로부터 높이 떨어져 있을수록 핸들을 사람 손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돌릴 때 여유 있게 돌릴 수가 있겠죠. 핸들 돌리는데 지면에 사람 손이 쳐박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높을수록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를 이용해서 이 원의 중심에서 바닥의 선까지 잡는데 이게 지금 현재 나는 119 이렇게 뜨는데 잠깐 119 뜨는데 119를 자로 한번 여러분 가지고 계시니까 자로 한번 보세요.
이 정도 높이에요. 자로 보시면 이 정도 높이고, 예를 들어 여기에 핸들이 이렇게 달려있다. 핸들이 달려있다. 이거를 이렇게 회전 반경을 이렇게 크게 돌릴수록 사람이 조작하기 쉽겠죠. 그죠? 핸들을 이렇게 돌릴수록 이게 좋겠죠. 119도 좀 낮기는 합니다. 바닥에서 좀 낮기는 해요. 좀 더 쓸까요? 140 정도면 어떨까? 여유 있겠네요. 근데 너무 높으면 안 좋아요. 왜? 사람이 핸들을 잡고서 돌리다가 보면은 이게 높이 방향으로 지면에서부터 너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자빠지겠죠? 힘주면 막 자빠지겠죠, 좌우로.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높이는 생각하지 말고 140 정도로 요거를 좀 조절합니다. 140. 자, 요렇게 잡았으면 요 기어가 이제 Y 방향으로 정렬이 돼 버렸어요. Y 방향으로 얼추 정렬이 됐어요. 자, 요 기어는 그 핸들 쪽에 있는 기어는 X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Y 방향으로 더 안 올라가죠? 첫 번째 기어 PCD 30짜리 요것도 핸들 30하고 PCD 2하고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셈입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좀 해 봅시다. 자, 이 상황에서 보면은 X방향으로 요 간격이 좀 좁기는 해요. 그죠? 좀 불안한 구조기는 해요. 자, 그런 면에서 PCD2의 센터를 원점에 대해서 파트의 원점에 파트 원점보다는 지금은 이제 어셈블리의 원점인 셈이죠. 여기에 수직으로 구속 조건을 잡아줍시다. 얘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 어셈블리의 원점과 두 번째 그 기어에 이렇게 원점을 센터를 수직 조건으로 맞췄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 핸들이라고 잡아놓은 거 요거에 X방향 위치가 마저 정의되면 되겠죠. 그죠? 요게 마저 정의되면 되겠죠. 자, 요거는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 역시 원점이 있잖아요. 원점하고 이 핸들이라는 서클의 지름하고를 X방향으로 잡을 건데 이게 정수가 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정수가 안 떨어질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 잠시 140이라는 치수를 잠깐 지웠다가 다시 조절을 할게요. 자, 140이라는 치수를 잠시 지웠죠. Y 위치는 어느 정도 떠 있습니다. 어셈블리의 원점에서 이 핸들의 거리를 이렇게 X방향으로 재보니까 요거 40점 거의 뒤에 소수점 자릿수들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40 정도로 관리해 두면 내가 구멍 뚫을 때 편하게 관리할 수가 있겠죠? XY 방향으로 정수로 떨어지게 잡아 놓는 게 좋겠다 해서 40으로 잡아 놓고, 자, 요거는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다시 제가 이렇게 찍어 보니까 이것도 거의 40인데 40.00149 요런 식으로 이게 또 떠요. 그죠? 근데 이거 뒤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역시 더 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X방향으로 거리값을 더 정해 놓는 게 필요하겠다 싶어 가지고 요거를 우선해서 기입했고, Y방향 치수 요거는 나중에 넣어서 중요도를 낮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정의가 다 됐죠? 그죠? 딱 40 정도가 적당하겠고, 요거는 Y 방향은
140이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140이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얼마? 140.040149 소수점 이하 자리가 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x와 y 두 개의 치수 중에 하나를 살려야 될 때 방향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서 살리는 거예요. 선택해서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이 왁구는 얼추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까 바닥판은 두께만 3mm로 잡아놓고, 그죠? X 방향으로 얼마 정도의 크기다 이거는 정의 안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쪽 귀퉁이 점을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당겨 놓을 수는 있습니까? 이렇게 당겨 놓을 수 있죠? 중간점으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당겨 버리면 원점에 대해서 중간점 구속이 됐기 때문에 대칭으로 폭이 벌려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 세이브를 한번 갑시다. 불안해서 세이브를 한번 가야 되겠어요. 스케치는 잠시 종료하고, 자, 프론트 SK라고 이 스케치의 이름을 SKE 이렇게 놔두고, 이 어셈블리를 어떤 파일명으로 저장한다? 매뉴얼 제너레이터. ER이었나? OR이었나? ER일 것 같은데. 영어 실력이 저도 짧아서, 매뉴얼 제너레이터, 아마 이 철자가 맞을 것 같아요. 이 스펠링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 어셈블리를 매뉴얼 제너레이터. 매뉴얼이 수동이란 뜻이고, 제너레이터 발전기라는 뜻입니다. 매뉴얼 제너레이터. 자, 그럼 저도 요 파일명으로 어셈블리를 저장하도록 할게요. 수동 발전기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만든 이 구조를 봤을 때 바닥판에 대해서 요것이 이쪽으로 이렇게 큰 한쪽으로 좀 치우친 삼각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려놓은 상황만 봤을 때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삼각형 구조물들도 어떤 게 가장 안정적인 구조일까요? 각변의 길이가 같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런 스타일로 가기는 좀 무리수가 있어요. 왜냐? 이쪽에다 모터 장치를 하나 더 달아야 되잖아요. 삼각형 구조가 좀 깨지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구조 정도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닥선을 원점에 대해서 중간 구속 잡아 놓은 거를 해제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선분을 선택하면, 바닥선을 선택하면 구속 조건이, 기존 구속 조건이 표시되고 있는데 중간점이라는 구속 조건이 하나 보이죠? 선분 요거 선택했을 때 기존 구속 조건 중간점이 하나 보이는데 얘를 선택하고 삭제 갈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다시 파란 색깔로 바뀌어졌습니다. 디자인 트리에서 원점을 1번 선택하고 이 선분을 2번 선택해서 얘네 구속 관계를 일치로 바꿀게요. 원점과 이 선분 선택해서 일치로 바꿀게요.
자, 그러면 다시 완전 정의됐죠? 그러면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요 선분까지 요 방향으로 거리값을 입력할 수 있고 요 선분까지 거리값을 따로 입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좌우대칭이 아니죠 이제. 자, 그러면은 역시 지능형 치수를 기입하는데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트리 원점을 1번 클릭하고 이 짝에 있는 짧은 수직선 이거를 2번 선택해서 이 간격 치수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요거는 한 100 정도로 잡아 줄게요. 100. 그러면 요렇게 얼추 삼각형 구조가 되겠다. 가상으로 이렇게 삼각형 구조가 되겠다. 눈대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쪽에 모터를 고정하고 풀리를 고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풀리하고는 이렇게 모터하고 이렇게 벨트로 전동할 거예요. 벨트로 전동할 거예요. 위쪽보다는 요쪽에 대응되는 게 하나 더 있을 거고 그 뒤에 하나 더 있을 거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벨트가 감기고 모터가 여기 존재할 때 모터의 높이를 결정하면서 이쪽의 거리값을 마저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런데 DC 모터를 들고서 저는 손에 들고서 있는데 DC 모터의 사이즈를 간단하게 사각형으로 표시를 해 보려고 해요. 15에 20. 자, 여기에다가 중심 사각형을 하나 찍을게요. 사각형의 중점을 여기에다가 임의의 자리로 하나 찍을게요. 중심 사각형입니다. 중심 사각형 첫 번째 점 딱 찍고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요 모터의 가로 폭이 20, 모터의 세로 폭이 약 1호입니다. 자, 이렇게 해놨을 때 모터의 바닥선에서 이 판때기의 위엔 면하고의 사이 간격을 잡아주면 요거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겠는데 자, 요거 치수는 어느 정도로 가는 게 좋을까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40 작업하는 데는 40m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조작하는데 여유 간격은 좀 나오네. 너무 위로 안 가도 되는데 20은 너무 작고 30 정도만 잡읍시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안 그리긴 했는데 핸들축이 위에 거고 그 사이에 있는 서클 있죠. 핸들축하고 두 번째 피치원 지름 서클하고 사이에 원이 하나 있죠. 여기에 90짜리 피치원 지름을 가지는 기어 풀리하고 같이 이렇게 또 벨트로 묶일 거예요. 이렇게 벨트로 물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타이밍 벨트를 한 묶음으로 된 거를 한 둘레로 이렇게 된 거를 사다가 조립할 것이 아니고 이어 붙여서 갈 것입니다. 본드로 이어 붙여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간 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건 그냥 본드로 이어서 접착제로 붙여서 전동 벨트를 붙일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긴장 풀리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됐고, 자, 원점으로부터 이 중심 사각형의 X방향 거리를 적당하게 잡아서 이게 이렇게 사다리꼴 구조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원점으로부터 이 사각형의 중점까지 클릭해서 요거는 너무 멀면은 좀 그렇고 이미지만 임시로 잡는 거지만 150 정도로만 잡을게요. 자, 치수는 관찰이 되셨나요? 체크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하우징의 대략적인 것은 이제 나왔으니 이 바닥판에 여기에서부터 아직 바닥판에 요선이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치수를 잡아 보도록 합니다. 한 200 정도로 넉넉하니 요 치수를 잡아 줄게요. 넉넉하니 변동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레이아웃 잡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요 선분하고 요 선분하고 200이 아니구나. 300 정도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거의 삼각형이 나오긴 하네. 거의 삼각형이 되긴 했어요. 그죠? 자, 요런 구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 스케치 프론트 SK 요 스케치는 일단 종료를 하고 이제 윗면 평면에서 역시 레이아웃을 또 스케치 해볼 겁니다. 레이아웃을 또 스케치 해볼 거예요. 뭐 물론 더 잡아야 되는데 약식으로 제가 하는 거라서 더 디테일하게 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한 요 정도만 레이아웃을 잡는 요령만 여러분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어느 평면을 클릭해 놓고 스케치 들어가려고 하는 거냐면요, 윗면 평면을 클릭하고 스케치 들어가려고 하는 중이죠. 윗면 평면에 스케치 갑니다. 근데 면의 수직 보기는 안 했어요. 면의 수직 보기는 안 했어요. 자, 이랬을 때 내가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기어들의 위치들이죠. 기어들의 위치들이죠. 자, 이랬을 때 뭡니까? 윗면 평면에다가 나는 기어가 어느 기어가 여기쯤에 있고 어느 기어가 여기쯤에 있고 어느 기어가 여기쯤에 있고 이런 거를 윗면 평면에서 스케치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면의 수직 보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쯤에다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이 사각형은 뭡니까? PCD2 이수가 큰 기업이고 여기쯤에 또 사각형을 하나 또 이렇게 쫙 그릴 거예요. 벽 하우징의 벽을 생각하는 셈이죠. 맨 처음에 그려야 될 게 뭘까요? 하우징의 벽을 그려주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원점을 놔두고 요렇게 그려가지고 계속 가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데 요래 하나 그렸습니다. 보셨나요? 자, 이 코너 사각형의 요 꼭지점은 바닥판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 존재하는 위아래 끝점 둘 중에 아래에 있는 끝점하고 요 꼭지점하고를 일치로 구속을 할게요. 됐죠? 그러면은 화면을 저는 확대하는 중이고요. 요 사각형의 꼭지점하고 앞선 정면 스케치의 꼭지점하고 요거하고 일치로 또 잡아 주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정의가 됐죠. 자,
아까 바닥판의 두께를 정면에서 스케치할 때 바닥판의 두께를 몇 미리로 생각했는지 기억나시나요? 4의 두께로 갔죠. 더 얇으면은 4보다 얇으면 벽이 4보다 얇으면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부러질 위험이 있어요. 같은 두께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의 간격을 4mm로 이렇게 잡을게요. 그러면 요런 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졌고 벽면이 하나 더 존재해야 되죠. 요렇게. 그죠? 코너 사각형을 또 그려줄게요. 이 그려놓은 코너 사각형하고 앞서 그려놓은 코너 사각형의 선분 두 개는 동일선상으로 구속하는 게 좋겠죠. 그죠? 동일선상. 자, 그러면은 요 선하고 요 선을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정렬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네. 그러면은 반대편에 요 선분하고 짧은 선분하고 역시 동일선상으로 구속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요거는 같은 두께를 써야 되죠. 벽면의 두께는 4mm로 갔잖아요. 그죠? 요거 4mm로 갔죠? 그러면 여기에도 이 선분과 선분 선택해서 4mm 간격으로 할까? 아유, 왜 그래요? 구속 조건이 있잖아요. 요 짧은 선하고 요 선하고 두 개 선택해서 어떻게 구속하면은 같은 길이가 될까요? 동등. 그죠? 자, 그래서 요 짧은 선하고 요 선하고를 선택해서 동등. 자, 아직 이 폭을 몰라요, 우리는. 벽하고 내측에 얼마의 간격으로 떨어져 있을지는 몰라요. 기어를 배치해 봐야 압니다. 기어를 배치해 봐야 알아요. 아까 거 닫았구나. 잠깐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만들어 놓은 타이밍 벨트 풀리하고 기어를 합쳐 놓은 파트, 요게 얼마의 두께를 가지는지 다른 애들도 요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간격을 제가 재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께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정상거리 24.5가 나오네요. 24.5. 그리고 요거는 모면 너비가 14고 24.5. 요게 좀 풀리 쪽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14의 배수 28로 생각하면서 기어를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28로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어가 하나 놓일 때 요렇게 기어의 폭이 28로 가정을 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쪽에다가 기어를 표시하기 위해서 중심사각형을 하나 찍을게요. 여기쯤에다가 중심사각형을 하나 찍을게요. 메모리 또. 중심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찍어 놓고 요곳에 폭은 28 청춘. 자, 그런데 이거는 이 수가 45개인 기어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의 피치원 지름은 90이었죠. 자, 그래서 요거 구분 짓느라고 제가 좀 써 드리자면 PCD2 이다. 요렇게 좀 구분 지어서 써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장치를 볼 때 이 사람도 이런 벽하고 기어가 조립될 때 이 사이에 틈새는 고려해서 설계를 했을 거예요. 딱 맞추면 마찰 면적이 커져서 벽에 기어가 딱 붙어버리면 마찰력 때문에 회전이 잘 안 되겠죠? 약간의 여유 간격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 기어하고 벽하고 벽의 내측면을 나타내는 요 선분하고 요 간격을 약 1mm 정도로 잡을게요. 1mm. 1mm. 와셔 같은 걸 끼워 넣으면 참 좋은데 1mm 이렇게 잡았습니다. 요거는 간격이다 라고 써 놓을게요. 간격 1mm. 벽에서 얼마 떨어졌다 간격이에요. 벽의 내측, 벽의 안쪽 면에서 1mm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러면은 아까 중심사각형으로 그렸잖아요. 그죠? 중심사각형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 중심사각형의 중심하고 원점하고는 정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앞서 프론트 설계할 때, 정면 설계할 때 요 90짜리를 원점에 대해서 수직으로 자세를 구속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거하고 어셈블리 원점하고 요 중심점하고를 이렇게 수직으로 구속을 해버려요. 보셨나요? 자, 요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요 기어가 또 물리고 있는데 실수할 뻔했네요. 이수가 45개짜리 피치 원질은 90짜리가 사실 15개짜리 기어 요거하고 합쳐져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요 간격도도 필요하고 여기 작은 기어 요거부터 먼저 갔었어야 되는데 요거만 제가 먼저 생각해 가지고 좀 틀렸네요. 자, 정정합니다. 방금 전에 간격 1mm 잡은 거 있잖아요. 요거 지워주시고 자세 구속은 역시 똑같이 돼 있지만 요렇게 그 자세 구속 자세 위치 치수 1mm 잡은 거 지웠기 때문에 사각형의 센터를 클릭한 상태에서 요렇게 Y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적당히 떼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역시 그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건데 여기에 1번 일치 보고서 찍고 여기 2번 그냥 찍고 요런 식으로 코너 사각형을 하나 찍어 놓을게요. 이렇게 딱 찍었어요. 자, 그런데 앞서 이거 28이라고 넣은 거는 이수가 15개짜리하고 45개짜리하고 합쳐서 28이었죠. 그런 거로 요 28이라는 치수는 14로 바꾸고 요 선의 길이도 14로 입력하고 요렇게 갈게요. 14. 저는 그냥 동등 갈게요. 자, 동등보다 그냥 치수 넣자. 헷갈릴 수가 있겠다. 자, 요거에서 요거까지 14. 그러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게 15개의 이수이고 요게 45개의 이수의 기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이 정렬이 돼야 되겠죠? 자, 이 45개짜리의 중심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중심선을 출발해서 어디에다가 여기에 중간점에다가 중심선을 그려 놓고 이걸 자세 구속 수직으로 잡으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심선 그리기.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놓고 얘네를 수직. 자, 그러면 얘는 X방향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죠? 중심선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정렬이 됐죠? 그러면 PCD 90은 이렇게 놔두고 여기에다가 15개짜리 이수 15개짜리 기어였으니까 요거는 30, PCD 30이다.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아이고, 한글이네. 자, 요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서로 맞물리는 기어가 요거인 셈이죠. 요 기어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셈이죠. 정면에 그렸던 기어가 요거였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대응이 되게 사각형을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코너 사각형을 역시 여기다 딱 찍어 가지고 요런 식으로 잡아도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이 좀 복잡하게 보일 건데, 자, 이 기어의 이 폭도 1사로 생각하고 요거의 피치원 지름도 30으로 생각하고 거의 이게 이렇게 나오네. 자, 이거는 미들이라고 할까? 아이들, IDLE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아이들 기어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이 이거 일치로 잡으면 안 되는데 잘못 그렸네. 잠깐요. 취소. 이렇게 접한 게 아닌데, 이게 아직 센터 포인트는 요 기어의 센터 포인트가 잡혔을 때 얘가 정의된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일치를 찍어 버려서 안 돼요. 자, 요런 데다가 일치를 찍고서 그 다음에 요런 데에 2번 요렇게 잡아서 요 사이가 간격이 이렇게 있게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다시 코너 사각형 일치 요렇게 2번 찍고, 자, 그래서 요 선의 간격은 14. 요 선분과 선분은 30인데 이게 아이들 요렇게 되는 거다 라고 표시를 했고요. 자, 요 기어는 중간점이 있을 겁니다. 중심선 그릴 때 중간점이 있을 겁니다. 이 중심선을 적당하니, 너무 길게 그렸다. 이렇게 너무 길게 안 그리고 짧게만 그릴게요. 중간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짧게만 하나 그려놨어요. 중심선 이렇게 짧게 그려놓은 거 보셨나요? 중간점에서 출발해서 짧게 그린 거 보셨죠? 자, 이랬을 때 이 중심선하고 아이들 요 서클, 중간에 있던 서클하고 일치로 이제 구속할 준비가 됐습니다. 선이 있기 때문에. 자, 요거하고 이렇게 일치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화면 확인되셨나요? 와이어들만 있어가지고 좀 정신 없기는 할 것 같네요. 여기 중간점으로 그려놓은 중심선 하나 하고 요 중심선 하나 하고 큰 서클하고 작은 서클 사이에 서클 하나 더 그렸던 거 있죠? 정면 평면에서 그거의 센터하고를 일치 잡을게요. 요 중심선하고 요 센터하고 일치를 잡았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 방향으로 이제 못 움직이죠. 이제 남은 거는 이 위치들만 마저 잡으면 되겠어요.
위치들만 마저 잡으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잡아놓은 게 어디까지 잡은 겁니까? 여기 기어가 요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어가 요거인 거예요. 화면 이해되셨나요? 여기 기어가 요거이고 여기 기어가 요거인 셈이에요. 얼추 모양이 잡혔네. 자, 그러면은 얘도 큰 기어가 있기는 한데, 요거도 큰 기어가 있기는 한데, 요 간격이, 자, 이거 또 일치로 잡아서 문제네. 여기 첫 번째 점을 일치로 잡아버렸어서, 요게 고쳐져야 될 자리긴 하네. 자, 방금 전에 이 사각형 그릴 때 요 첫 번째 점을 이 선분에다 일치로 잡았던 거 있죠? 요 일치 구석을 지울게요. 선택하고 일치 구석을 지울게요. 그러면 요 기어는 이렇게 똑 떨어질 겁니다. 떨어지나요? 네, 잘 떨어지죠.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지금 제가 클릭해 놓은 요 선하고 벽에 내 측면을 나타내는 요 선분하고를 간격 1mm로 잡아 주도록 할게요. 요거를 간격 1mm로 잡아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간격을 1mm. 너무 촘촘하게 잡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치수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4mm 정도로 늘려 놓읍시다. 간격이라도 보여야 여러분이 관찰하기 편할 것 같아요. 4mm 정도. 4mm 정도로 요 간격을 좀 넉넉하니 주면,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육안으로 확인이 될 것 같아서, 자, 요렇게 잡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요 아이들 요거도 아이들 요쪽에도 이렇게 90짜리가 있겠어요. 90짜리가 얘하고 또 서로 물리는 거예요. PCD 30하고 물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하고 아예 이 간격을 1사로만 띄워 놓을게요. 어차피 겹칠 거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려서 혼돈되게 하느니 그냥 간격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선분하고 간격을 1사로 역시 잡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하는 셈인데 이렇게 기어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기어하고 PCD2하고 앞에 PCD 하나 30짜리 이렇게 잡아놓은 기어하고 요거 둘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맞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14로 이렇게 띄워주자는 이야기였어요. 다 그리면 좋은데 이거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요 상태로 갑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 기어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 셈이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 요거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나만 그렸는데 안 그리고 생략은 했지만 이렇게 놓인 셈이다 라고 상상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중간 기어가 얘였던 셈이고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벨트 감겨 있는 게 요게 3번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번이 요거인 셈이고 지금 그려놓은 요것이 2번인 셈이고 여기에 3번 기어가 이제 그려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3번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자, 그러면은 역시 이 3번을
나는 또 그려줄 텐데, 코너 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릴 때 중심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싸리 기어를 이렇게 크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0파이짜리 PCD 90파이짜리로 그냥 잡아 놓는 게 낫겠다. 자, 그래서 중심 사각형을 잡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 놨어요. 요 기어는 어느 거하고 정렬이 돼야 될까? 요 기어의 중심하고 같이 정렬이 돼야 되겠죠? 요거하고 정렬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중심축을 맞출 텐데, 중심선의 끝점하고 중심사각형의 중심점하고를 일치로 구속을 할게요. 요거를 일치로 구속할게요. 중심선의 끝점하고 요 중심사각형의 중심점하고를 일치. 얘가 가서 붙었는데 이거 이렇게 늘려주면 되죠? 딴 서클에 일치가 안 떴죠? 그럼 됐고, 여기까지는 구속 잘 되셨어요? 그러면 이 짝에 사실 그 이수가 15개짜리가 2번 기어 이거하고 이거 2번 기어에 45개짜리 이수하고 이렇게 물릴 거예요. 물릴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게 안 그릴 거지만 이 폭을 갖다가 28로 그냥 봅시다. 이렇게 전체 폭을 28로 보는 셈이에요. 약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셈이라서 좀 머리가 아프실 텐데 이렇게 28로 잡았어요. 그리고 2번 기어의 요 면하고 지금 요 기어의 요 면을 나타내는 선분하고는 동일선상 일치로 이렇게 붙여 버릴게요. 일치로. 잠깐. 취소하시고, 요 기어의 2번 기어의 여기하고 요 기어의 이수가 15개짜리 요 선이 동일선상으로 정렬되는 셈. 그래서 여기 요 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정렬을 해버릴게요. 서로 맞물리어야 되기 때문에 겹쳐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를 동일선상 맞췄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거는 뭡니까? 요 기어에 피치원 지름 아직 안 넣었죠? 요거 90파이로 넣어야 되겠습니다. 90으로 넣어야 되겠어요. 약식으로 그리고 있어서 좀 복잡하겠다. 자,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요 기어들을 위에서 그렸을 때 그 3번이 요렇게 있었다 가정을 하고 3, 그리고 2번 기어 요것도 요렇게 서로 맞물리는 상황으로 요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뭡니까? 1번 기어가 역시 이렇게 물리는 상황을 설명하느라고 자, 요렇게 갔는데 요건 노란색으로 바꿀까요? 아싸리 이런 거 3개를 겹쳐서 그릴 걸 그랬는데 그리면서 제가 나중에 이게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라도 그냥 겹쳐 놓을게요. 이렇게라도 볼품은 없지만 우리가 그린 거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이고 요게 3번이고 그런 셈이다. 대전은 되셨나요? 이게 최초에 내가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릴 거 그랬어요. 너무 오래 가서 그냥 바로 그냥 그려버렸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정리가 됐는데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사실은 하나가 더 있기는 합니다.
핸들 기어, 요거는 평면도에 표시가 안 된 상황이죠. 평면도에 표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만, 요 그 1번 기어 위치하고 좀 겹치기는 해요.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좀 겹치기는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놔뒀고, 자, 면의 수직보기 이제 해놓고 생각을 합시다. 면의 수직보기 봤을 때 이 벽면에서부터 이 기어의 간격을 4mm로 잡아놨기 때문에 요쪽의 간격도 이제 우리가 4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간격 4로 잡아 놓읍시다. 그러면 저 선분들도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역시 간격, 스페이싱이 이렇게 되어 있다. 4mm 떨어졌고 4mm 떨어져 있다. 자, 요렇게 관찰하면은 이거 어때요? 이 폭이 그렇게 안정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그죠? 그죠? 요게 세로 방향으로 상당히 높아요. 또 세로 방향으로 상당히 높죠. 그러면서 바닥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요렇게 바닥판을 더 늘려서 만들어 놔야 옆으로 이렇게 힘 주면 넘어지는 이런 거는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나중에 또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치수를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해 놓을게요. 대략적인 치수들을 확인하세요. 네. 앞서 정면에서 스케치할 때 모터 자리를 우리가 표시했었죠. 정면에서 스케치하면서 모터 자리를 표시했었죠. 그죠? 모터가 조립이 되는데 어느 거하고 대응돼서 조립이 돼야 되겠습니까? 벨트로 해서 이렇게 감겨야 되니까 모터가 여기쯤에 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너 사각형 하나 더 추가합니다. 메모리. 코너 사각형에서 중심 사각형으로 바꿨어요. 참. 중심 사각형을 역시 그리는데 이런 식으로 중심 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고요. 면의 수직 보기에서 화면을 돌리고 있죠, 제가. 이럴 때 정면에서 그려 놓은 모터의 중심점이 있죠. 방금 그린 거에 중심점이 있고요. 얘네 둘을 선택해서 역시 수직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 놓을게요. 수직 조건으로 위치를 잡아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구속을 할 건데 요 선분하고 동등 구속을 하면 요거 선의 길이가 같아지기 때문에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요 선분하고 동등. 근데 이 모터의 이제 요 방향 길이만 알아야 되겠어요. 대략적인 치수를 모터 가지고 재 보니까 한 2호 정도 나오네요. 크게 볼게요. 2호. 자, 이렇게 잡아놓고 벨트가 이 풀리로부터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터가 정렬되는 자리도 여기에 맞춰지면 좋겠어요. 근데 뭔가 하나 더 있죠. 뭐가 더 있냐면 모터에도 보면은 톱니 기어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게 할 거예요. 그죠? 그거를 한 10mm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사각형을 또 그리려니 귀찮은데 그냥 그립시다. 그냥 그릴게요. 귀찮더라도 그릴게요. 그리고 싶시다. 코너 사각형 말고 중심 사각형 역시 잡아놓고, 이 센터하고 역시 두 개는 다 수직 조건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겠습니다. 수직 구속으로 가야 되겠어요. 수직 구속. 그 다음에 모터의 기어에서 여기 면까지, 모터의 톱니 기어에서부터 여기 면까지 사실은 조립할 때 몇 미리 떨어지겠지만 1mm 정도나 2mm 정도나 떨어지겠지만 그냥 이 두 선분을 동일선상으로 붙여버릴게요. 두 선분을 선택하고 동일선상으로 붙여버리고, 대신에 모터에서 나오는 샤프트의 길이가 10mm라고 제가 스펙에서 봤습니다. 이 모터들의 스펙에서 보니까 축에서 나오는 게 10mm까지 나온다, 이런 스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10mm로 잡아 놓을게요. 아이 11로 왜 써놨지? 10으로. 자, 그래서 요거를 10mm 이렇게 잡아 놓고요. 자, 그러면 이 기어의 톱니 쪽의 측면하고, 사실 타이밍 벨트가 여기서 바로 이 위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 두 개를 동일선상으로 일단 잡아 놓습니다. 요 선하고를 동일선상으로 이렇게 잡아놔요. 그러면 모터에 사용될 기어를 내가 이거 테스트로 몇 개로 만들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무시해야 되겠구나. 모듈이 이거 1일 때였으니까. 여하간 요것도 그냥 30으로 잡읍시다. 30으로 잡읍시다. 편하게. 지금 자주 사용하는 이수 15개 기준으로 계속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피치 원지름 30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터 배치까지 끝났습니다. 요게 모터이고요. 요게 모터고, 1번 기어, 2번 기어, 3번 기어 요렇게 평면도에다가 위치를 한번 배열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모터는 지금 허공에 떠 있어요. 모터의 브라켓은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모터를 설치할 판, 요거는 아직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전체적인 레이아웃만 지금 잡는 중이었어요. 자, 스케치 종료하고요. 등각보기 이렇게 놔두고 세이브. 참, 스케치 2가 뭡니까? 얘가 바텀 SKE 바텀 스케치다. BOTTOM 바텀 스케치다. 이렇게 스케치 이름을 바꿔놓고, 레이아웃을 두 군데다 잡아놨죠. 정면 평면에다가 프론트 SKE, 윗면 평면에다가 바텀 BOTTOM SKE 바텀 스케치,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놨고요. 전체적인 밑그림은 한 요 정도로만 잡아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 재생성하고 세이브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